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저 오늘 9월 시험도 어김없이 여러분에게 총평특강으로 시험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듣기는요. 우리가 일부분 같은 경우는 짧은 대화죠. 그러니까 남녀 대화 나누고 바로 이제 답을 찾는데요. 자, 20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12문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완벽 일치. 그러니까 불러주는 것과 답이 그냥 똑같은 표현을 썼고요. 이제 한 5문제 정도는 부분 일치. 그러니까 약간 앞에 단어가 달라지거나 뒤에 표현이 조금 다른 게 섞였더라도 핵심적인 키워드는 그대로 있는 표현들이 있었고요. 이제 2문제가 완전히 내가 들은 거하고는 좀 다른 걸 찾는 문제인데 그 2문제가 다 뭐였냐면 장소형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아,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걸 보니 장소가 어디겠구나라고 유추를 하는 문제 2개가 이제 좀 그대로 불러주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일부분 듣기는요. 문형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관계형, 인물형, 함의형, 원인형, 화제형, 우리가 보통 어떤 한 문형이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골고루 나오는 분위기였고요. 요즘 예전보다 시험이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해도 여전히 그래도 한 80%, 85%의 문제는 똑같이 일치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단 이런 문제죠. 이제 이 부분에서 앞에 10문제는 역시 대화입니다. 단 긴 대화죠. 거기는 오히려 앞에보다 더 일치하는 게 많았어요. 뒤에는 단문,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논설문도 설명문도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 사실 여러분 뒤에 그 장문들 있잖아요. 대화 말고. 그러니까 21에서 30번까지는 역시 대화입니다. 긴 대화고 그 뒤에 31에서 45번까지를 이제 장문. 이야기나 이제 논설문, 설명문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15문제 중에서요. 딱 한 문제 빼고 14문제는 그냥 그대로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안 찾아졌을까? 첫 번째, 보기가 좀 길었어요. 보기가 길면 동시에 4개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한 곳에 시선이 가 있는 사이에 옆에 게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순서대로 안 나왔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31번에서 33번 문제입니다 라고 하고 31 ABCD, 32 ABCD, 33 ABCD가 있었을 때 먼저 얘가 나오고 그 다음 얘가 나오고 오히려 첫 번째 문제가 맨 마지막에 정보가 들리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 좀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뭘 의미하느냐. 단순히 보기를 4개 봐서 될 일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고 있을 수 있는 큰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 눈이 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굉장히 여러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은 훈련이에요. 그것만 만약에 된다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제 빼고 14문제는 그냥 불러줬어요. 저는 보였거든요. 똑같네. 그렇지만 학생들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방금 2가지 이유. 길이가 꽤 긴데다가 순서가 꼭 일치하면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난이도를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자, 독해 갑니다.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 이제 어휘가 예를 들어서 6급 어휘가 좀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깔끔하게 5급 어휘 안에서만 내어줬기 때문에 출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주변 글이 해석이 잘 안 돼서 나 이거 잘 못 찾겠어. 이럴 수 있을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글의 난이도는 조금 있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낮게 잡히지 않았고요. 독해 이 부분은 이게 단문을 읽고 일치하는 내용을 찾잖아요. 이게 단문을 읽고 일치하는 내용의 경우는 뭐가 나오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하냐. 설명문. 그것도 앞에 주어들이 예를 들어 돌고래 이렇게 나오면 좀 좋아요. 왜냐면 딱 뒤에 부분만 위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런 말이 있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오늘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좀 전체 내용을 좀 읽어야 하는 것들. 말하자면 조금 귀찮다는 얘기고 말하자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제가 조금 높인 편이었고요. 3부분 독해. 글의 난이도가 지난 시험보다 많이 높아지거나 어려워진 것은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높였냐. 지난 시험은 속독이 가능했어요. 즉 문제에서 이 표현을 딱 찾으면 그 옆에 답.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그 주변을 가도 약간은 좀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훨씬 비중이 높았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차지해야 되고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글의 난이도상의 난이도가 아니라 문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풀려지느냐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역시 지난번보다 조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쓰기. 전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프린트가
그래프가 지난번보다 조금 올라간 편인데요. 지금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는 다 어려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두세 문제는 이거 학생들 헷갈리겠는데? 라고 싶은 포인트가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쓰기는 이 부분의 경우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5개 어휘로 하는 거랑 그림 하는 거랑. 오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반년 정도 만에 5개 어휘가 이렇게 쉽게 나온 건 처음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5개 어휘 중에 하나가 무진장 어렵거나 쓰기 힘든 경우가 많고, 어떤 경우도 많냐면 단어는 좀 쉬운데 이걸로 내가 무슨 얘기를 만들라는 거야. 너무 연관성이 없잖아.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단어도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야기도 이렇게 대충 이런 분위기네 라고 흘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쉬웠는데,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가지가 있죠. 그 그림에서 나온 표현을 못 쓰면 그날 장문은 굉장히 힘든 거죠.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发生车祸 라든지 撞车 차가 부딪혔다든지, 여기서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굉장히 사실은 좀 풀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표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 분석 한번 해보셨고요.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도록 합니다. 독해 일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53번에서 56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라는 얘기고요. 좀 부분적으로 뽑아내 보도록 해요. 자, 53번이 시작되는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这种隔一段时间停掉一顿. 자, 2顿, 한 끼의 밥을 얘기하죠. 그래서 한 기간 동안 한 끼의 밥을 자꾸 멈춰버린다거나 或者几顿饭的, 혹은 아예 몇 끼를 자꾸 먹지 않는 생활 방식은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뿌지 뭐뭐일 뿐만 아니라 짝이 있을 텐데요. 하이. 또한 뭐뭐 합니다. 연결고리가 되고 있죠. 뿌지 뭐일 뿐만 아니라 베이 시웨이니까 시웨이는 뭐뭐스로 여기다예요. 근데 베이가 붙어서 뭐뭐스로 여겨지죠. 뭐라고? 减肥良方. 良就是好的意思. 그래서 아주 다이어트 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이 또한, 여기 또 동사가 들어갈 것 같네요. 그리고 목적어가 좀 길어지네요. 목적어 안에서 다시 요는 또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神奇效果, 신기한 효과가 있다라고 당한다. 이런 호흡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쇼, 밥을 이렇게 굶으면 장수하고, 防病, 병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등의 신기한 효과가 있다라고 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A, B, C, D 한번 보시면 转告, 우리가 转이라는 이 한자, 중간에서 뭔가 한번 꺾여요. 그래서 우리가 转车라고 해도 차를 갈아타다는 뜻이 가능한데요. 转告는 한번 방향이 꺾여요. 그래서 A가 한 말을 B가 중간에서 C에게 전해주다. 요 과정을 转告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전혀 관계가 없죠. 宣传, 선전하다, 홍보하다. 보통 宣传의 목적으로 잘 쓰는 말은 신產品, 새 제품을 홍보하다, 선전하다, 아니면 하나의 명사성으로 묶여서 宣传活动, 선전 활동, 이렇게 명사성으로 宣传效果, 선전 효과, 宣传手段, 홍보 수단, 이런 식으로 명사성으로도 많이 쓰는데 넣어볼까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홍보된다, 선전된다, 말 가능하죠. 답은 B가 맞습니다. 자, C 볼까요? 询问, 询问의 베이스는 원이죠. 알아보다, 물어보다. 询问价格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격을 물어보다. 물어봐짐을 당한다. 말 안 되죠. 자, 发表, 발표하다. 요거는 물론 답은 아닌데요.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우리나라 말 먼저, 한국어에서 발표하다라는 말은 뜻이 굉장히 가벼운 데서 무거운 것까지 다 커버를 해요. 예를 들어, 나 오늘 수업 시간에 나가서 발표했어. 이것도 발표했다라고 하고, 정부가 국가의 입장을 발표하다, 이런 무거운 일에도 우리가 발표하다는 말을 쓰죠. 근데 중국어에서 이 발표하다는 방금 그 배경에서 정부가 뭔가를 발표하다, 여기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发表라는 중국어 단어는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해서 넓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발표하는 것만 돼요. 예를 들어 방금 같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발표하거나 가수가 앨범을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대외적인 일이죠. 한국말하고 비슷하게 영화 제작 발표회라고 하죠. 영화를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
논문을 발표하거나. 그럼 선생님 저 수업 시간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비아오는 이 수업 시간 나와서 발표하는 걸로 쓰기엔 너무나 무겁고 큰 단어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건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파이엔이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말을 바라다. 上课的时候发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B 맞으시고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54번은 문장을 찾는 문제죠. 뒤에가 마침표예요. 뒤로 넘어갈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앞에 문장의 흐름을 타고 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然而 그러나 到目前为止 지금까지 并没有哪家权威机构 아주 권위 있는 기구가 뭐한 기구가 없다. 向人们 사람들에게 지지 적극적으로推荐 추천하는 거예요. 뭐를 단식을 그렇게 굶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相反 반대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한다는 느낌의 답이 필요할 겁니다. 정답은요. A부터 볼까요? 努力从事这项研究 이 연구에 아주 열심히 종사하다. 전혀 관계없고요. 这种方法有利于健康 위를 써서 가셔도 되고 对를 먼저 써서 对健康有利 이렇게 피해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건강에 이롭다. 아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他们 여기서 他们은 이런 권위적인 기구들이 되겠죠. 他们强调的是 뭐냐? 그것의 不确定性 불확정성. 그거 확실하지 않다. 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他们试图 그들은 시도합니다 하고 목적어 조금 길어질 거예요. 뭐를 시도하느냐? 用 大量数据 대량의 데이터로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어쨌든 앞과 相反이라는 말로 연결되려면 정답은 뭐예요? C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55번 역시 바로 뒤에 끝나요. 그래서 시작되는 부분을 쭈루룩 타고 올라가 봤더니 자, 一家医疗服务系统网站 어쨌든 어떤 인터넷 사이트는 runway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목적어 길어졌어요. 자, 목적어 속에서 다시 한번 분석 들어갑니다. 断食的 이렇게 단식을 하는 것의 有效性和安全性的 효과적인 성격이나 아니면 안전성에 대한 이 안에서 다시 얘가 주어 역할을 할 거고 상당히 요시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에 대한 뭐가 제한적일까요? A. 证据, 증거가 아직 한계가 있다. 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정답 가능하실 것 같고 措施 5급 명사는 항상 采取措施 하셔서 5급 단어끼리 외워주세요. 조치를 취하다. 采取措施 꼭 알아두시고 标志 상징이나 표지, 우리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标志라고 얘기하죠. 范围 범위.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증거는 아직 굉장히 제한적이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56번의 위치 보시면 앞에 수이란이 있고 뒤에 딴의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자, 目前 최근에 一些关于 뭐에 관련된 断食的 단식에 관련된 前期 좀 앞쪽에 했던 연구 결과가 자 우리 수이란 딴 같은 경우는 전환이죠. 앞에가 긍정적이면 뒤가 부정적이고 앞이 부정적이면 뒤가 긍정적. 서로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분위기를 먼저 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될 텐데 끝부분을 보시면 这中间 이 사이에는 还有许多问题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需要解决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연구 결과가 보기에는 비교적 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다. 라는 흐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먼저 发达 라는 말, 발달하다. 사실 연구 결과가 발달하다는 말 자체가 좀 짝이 맞지가 않죠. 예. 보통 상业, 상업이 발달하다. 经济发达, 경제가 발달하고 交通发达 이런 것들. 혹은 요 표현 알아두시면 좋아요. 发达国家, 발달한 국가, 우리나라 말로 선진국이라고 发达国家 표현은 꽤 중요한 편이죠. 乐观, 낙관적이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태도, 乐观的态度예, 많이 쓰게 되시는데 결과가 보기에는 낙관적인 것 같지만 문제가 많다. 이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고요. 周到는 세심하고 요 한자가 우리나라 말에서 주도 면밀하다 할 때 주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빈틈없는데 보통 거의 묘사하는 말은 서비스가 아주 꼼꼼할 때 많이 씁니다. 服务周到. 예를 들어 친구가 뭐 나랑 같이 쇼핑몰에 갔는데 나 문 다 잡아주고 막 이러면 농담으로 서비스 좋은데 이러잖아요. 우리 服务周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서비스가 아주 세심하다. 生动 생동감이 있다. 보통 语言生动 말이 아주 생동감이 있거나 生动的描写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를 잘 하거나 할 때 쓰게 되십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네, B가 되겠습니다. 한 세트 한번 우리 정리해 봤고요. 자, 독해 이 부분이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오늘 독해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좀 적다는 얘기를 한 거냐면 좀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기면 요런 문제가 좀 적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문제는 어떠냐면 여기까지가 다 똑같죠. 어떤 나무예요. 그쵸? 이렇게 설명 대상이 앞으로 공통적으로 타다다닥 나와 있고 이런 경우는 뒤에 요 말을 찾아보면 바로바로 체크가 돼요. 그래서 굳이 전체 글을 읽지 않아도 되는데 방금 문제처럼 뭐뭐 해야 됩니다. 야오가 들어가죠. 네, 야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이제 논설문의 성격을 가지면서 이게 한 부분만 읽어도 물론 어디선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찾다가 시간 더 가요. 그래서 내용을 좀 진짜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 더 어려운 논설문 같은 경우는 똑같은 표현이 안 나오고 이 내용 전체의 주제성을 찾는 경우.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다. 좀 많이 읽어야 되는 문제가 많았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실게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읽고 올라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먼저 다 파악한 다음에 내려와서 읽으셔도 되는데 너무 규칙성이 없고 또 길이가 상당히 긴 것들은 이걸 읽는데 보통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먼저 읽는 경우가 제가 많고 또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는 논설문은 어디가 중요할까요? 맨 끝에 주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만 읽고 풀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풀이라는 입장이니까요.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购物的时候 물건을 살 때, 왕꺼우네요. 网购的时候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人们通常会看 사람들은 뭘 봅니까? 마이자 그걸 산 사람들의 평가를 봅니다. 우리 밑에 댓글, 평가, 리뷰 이런 거 보죠. 假如 만약 뭐뭐라면 如果 하고 똑같은 접속사입니다. 某件商品好评很多 어떤 상품에 좋은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딴 동시에 也有几个差评 아주 안 좋은 평가도 좀 있는 거예요. 大多数人往往会选择放弃 이럴 때는 그냥 포기해버린대요. 포기해버린대요. 好事不出门 坏事传千里라는 말 몰라도 전혀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좋은 일은 문 밖을 안 나가는데 나쁜 일은 천리까지 전해진다. 相比于正面的信息 요런 표현은요. 밑에 적을까요? 건을 이용해서 跟什么什么相比 하고 사실은 똑같죠. 그래서 요 말을 여기다 넣어갖고 跟正面的信息相比 라고 하는 거랑 相比于正面的信息 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正面, 긍정적인 면. 네, 정보와 비교했을 때 我们的大脑 우리 되뇌는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또 이 负面的信息 좀 부정적인 면을 가진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뭐를 更强烈,更持久的 더 강렬하고 더 오래가는 반응을 갖게 됩니다. 네, 마지막 从理论上讲从什么什么来讲从什么什么来说 뭐뭐서로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요게 이제 주제죠. 논점 更容易受到 받게 됩니다. 뭐를 负面信息消息的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소식의 영향을 더 쉽게 받게 됩니다. 사실 이 글은 요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답을 찾을 수는 있어요. 답이 어딨냐면 자 A 在网上发言 아까 가르쳐 드렸죠. 의견을 말하는 거는 发言 수업 시간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发言 하는 것은 谨慎 신중해야 된다.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人们往往更关注 이거죠. 负面信息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요? 부정적인 정보에 관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리뷰를 딱 봤는데 다 좋다가 한 명이 너무 별로예요. 이러면 망설이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차 나무가 쫙 앞에 설명 대상으로 빠져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뒤에 정보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체크해도 답을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 이 나무는 어디서 발견되었다? 스촨성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쭉 오세요. 무슨 성이죠? 윈난성이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두 번째, 나뭇잎이 요宽 너비도 넓고 커요 라고 했어요. 슈예에 대한 묘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나뭇잎, 잎, 뭐 넓다, 없고, 나뭇잎, 없죠, 없어요. 결론적으로 끝까지 없어요. 자, C 갑니다. 이곳의 발견은 크이엔지아즈 과학 연구의 가치가 있다. 그런 말 있는지 볼까요? 끝에 具有 갖고 있습니다. 뭐를 重要的 학술적 그리고 과학 연구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답 나왔잖아요. 그 다음 보통 이럴 때 가장 반가운 것은 숫자. 숫자는 금방 해결이 되거든요. 100년? 아니요. 1000년.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C. 사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독해 3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지난 시험에 비해서는 속도,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오네? 바로 여기 나오네? 이런 건 좀 적었어요. 하지만 있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83번에서 86번은 미생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 너무 좋았어요. 미생물은 什么特点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문제니까 맨 처음 단락, 그것도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미생물은 티지샤오, 최적은 작고 제고简单, 구조가 간단합니다. 근데 그대로 답이 나온 거. 요런 게 이제 많으면 아주 속독이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84번. 미생물의 자유지수. 이게 뭔지 몰라도 일단 이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자유지수가 처음 나오는 곳을 찾아갔더니 어디? 2번 단락의 한 문장 뒤에 요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자유지수는 利用微生物, 이게 V1 일단 미생물을 이용해서 降低 뭔가를 떨어뜨려요. 원유의 粘度 해석 안 되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이것을 떨어뜨린다. 한자를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점도라는 뜻이긴 한데요. 그래서 增加 V3 뭐를 증가시키죠? 원유의 流动性을 증가시키고 V4 크게 향상시켰다. 뭐를? 원유의 采收率라는 것을 향상시켰다. 그 말이 그대로 있었어요. 提高了原油采收率. 4개의 동사 중에 겹치는 게 딱 하나. 정답은 B였었어요. 비교적 속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85번.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이 주요 단더, 주로 이야기하는 거. 말하자면 그 단락의 주제를 찾아라.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문장과 끝 문장을 보고 어떤 느낌인지 보시는데 첫 문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同时 微生物 미생물에는 요 있습니다. 뭐가? 负面이란 말 오늘 많이 나왔죠.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영향? 许多 많은 不可忽视的 소홀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여서 여기서부터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A, B, C, D에서 그걸 나타내는 건 딱 하나, 미생물의 웨이하이 해로운 점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하고 바로 눈치챌 수 있었고요. 자, 잘 나오는 문제도 마지막에 비아오티 제목을 붙인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붙이려면 곧 뭐를? 이 글의 주제의식을 찾아야 되고 대부분의 글은 주제가 마지막에 제시가 되죠.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면 됩니다. 굉장히 짧았거든요. 由此可见 可见이라는 말은 우리 5급 접속사로 주제나 결론을 이끌어낼 때 쓰는 접속사. 앞에 쫙 내용을 나열하고 봐 이러니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는 종의 뜻을 가지고요. 츠는 쩌로 시작하는 모든 말이 돼요. 뭐 쩌도 되고 쩔도 되고 쩌모도 되고 쩌리도 되고 쩌양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이제 주제 알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뿌지 뭐뭐일 뿐만 아니라 예 또한 뭐뭐 합니다. 따라서 이거 하세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뭐일 뿐만 아니라 能造福人类 인류들에게 복을 만들어주고 좋은 일을 해줄 뿐만 아니라 예会伤害人类 인류를 해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我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应该正确认识并利用 다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이용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말은 긍정적인 면, 반대로 부정적인 면이 다 있다라는
B가 정답이 되시겠어요.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87번에서 90번은요. 광저우에 있는 어떤 도서관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87번 딱 보시면 큰 따옴표가 있는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찾기가. 왜냐하면 보통 큰 따옴표 돼 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이 말 반드시 위에 나와요라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거의 90% 이상은 같이 큰 따옴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광저우의 도서관 지청의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A, B, C, D를 딱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게 숫자가 참 많다. 숫자 많은 건 참 찾기 쉽던데 라는 얘기를 아까 했죠. 1번 단락 시작하자마자 똑같은 말이 이렇게 큰 따옴표로 나왔어요. 그 주변에서 숫자를 먼저 찾아보죠. 연도. 2018년이 아예 없었고요. 2020년에 실현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얼른 제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D는 15억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21억 원이죠. 15 자체는 숫자가 없었어요. 너무나 쉽게 제껴낼 수 있죠. 그 다음 B를 보시면 역시 큰 따옴표들이 나옵니다. 이 표현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고 역시 큰 따옴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不仅注重量的增加, 양적으로 증가하는 걸 중시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注重 뭐도 질적인 향상도 중요시한다. B 볼까요? 지 뭐뭐이기도 하고 요 뭐뭐이기도 해요. 그래서 량도 중시하고 즈도 중시하고요. 정답은 바로 B.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 네. 자, 그 다음 88번. 자, 구체적인 표현이 나올수록 우리는 속도, 포인트를 찾아가기가 쉬워요.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지향은 지금 말을 나타내고 있어요. 뭐뭐을 하는 말. 将选书的 책을 선택하는 주동권, 주동권. 을까지가 빠자문이네요. 네, 交给读者 독자들한테 넘겨줬다라는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什么好处 좋은 점은 뭘까요? 그럼 이 말부터 찾았어야 해요. 자, 찾으러 가요. 찾았더니 3번 단락에 똑같은 말 독자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문장 바로 뒤에 이제 좋은 점들이 나오더라고요. 这样的活动既什么什么又什么什么또 나왔죠. 이거 하기도 하고 이거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만족러 만족시켰다 뭐를 독자의 개성화, 다원화의 위에도 쉬치우. 요것만 오할걸. 앞에는 꾸미는 말이니까요. 다 가로해버릴게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避免了 뭐를 피할 수 있었냐면 盲目性 맹목적인 거를 피할 수 있었다. 어떤 맹목적인 거? 图书馆在采购过程中的 도서관이 이런 책을 구매할 때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사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똑같은 말 뒤에 이렇게 같은 말이 나오게 되면서 정답이 됐었고요. 자, 네 번째 단락에서 위치 가르쳐 주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광저우 공공도서관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광저우는 뭐 아까부터 나오던 얘기니까. 자, 그래서 4번 단락에 또 갔죠. 가라고 했으니까 공공도서관이 여기 나오네요. 자, 광저우는 이런 공공도서관을 카이질러 어디다 열어서 집어넣냐면 공원이나 샤오취, 아파트 단지, 마을 같은 데도 넣었습니다. 此外, 이 밖에, 아까도 얘기했죠? 此는 这로 시작하는 말은 다 된다. 这个以外, 이 밖에 광저우의 공공도서관은 还经常举办, 뭐를 열어요? 이런 한 세 가지 등 활동을 열었습니다. 해서 정답은 B, 经常举办活动 네, 되셨고요. 자, 광저우 공공도서관 사업은 在哪方面存在问题?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건 뭐다? 问题. 이 말은 아까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어떤 키워드로 삼아봤자 또다시 처음부터 읽을 판이라고요. 그래서 문제, 뭔가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부분을 찾았더니 5번 단락에서 이렇게 원티가 나왔었어요. 약간 문제에 부딪혔다. 예를 들면 어떤 문제? 정시양 하면 도시와 시양은 시골의 발전이 不均衡, 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专业人员配备缺乏等, 전문적인 인원의 어떤 그 구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 똑같은 말 나왔어요. 답은 B 하시면 됩니다. 이 두 편은 비교적 오늘 좀 속독이 잘 됐던 글들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기 일부분. 쉬운 건 쉬웠어요. 제가 4급도 하잖아요. 4급 쓰기 일부분하고 5급 쓰기 일부분의 난이도를
분석하자면 저는 오늘 4급의 손을 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4급이 정말 어려웠어요. 혹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5급이 오늘 그렇게 어려운 게 많지는 않았는데 몇 문제 좀 까다로운 것들, 그거가 이제 조금 제가 찝찝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해요. 형용사 수렴은 말 그대로 형용사가 서술어가 된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목적어 올 일이 없으니 문장이 길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어는 뭐 예쁘다. 주어는 바쁘다. 이 정도만 해결해 주시면 되고 앞에 꾸미는 말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더를. 역시 앞에 부사가 있을 때 필요하다면 더를. 필요 없으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91번인데요. 니 더를 보면 얘는 꾸미는 말이에요. 그죠? 당신의 명사성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지엘리. 그럼 얘가 주어죠. 이력서는 뭐하다? 완샷. 완벽하다인데 붙고 완샷에서 아직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 하이까지 가직 부사들 붙이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자, 하나 더. 이번엔 동사 수렴은 이번엔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이제 뭐가 들어올 수 있죠? 목적어까지 조금 호흡이 길어질 수 있는데 93번은 목적어가 없어서 여기서 끝나는 거. 더 짧은 거. 한번 해보실게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요. 요거는 이제 꾸미는 말인 것 같고 뭐밖에 없죠? 인구밖에 없죠. 그럼 인구에 걸릴 수 있는 동사는 뭐밖에 없죠? 증가하다 밖에 없죠. 그럼 나열하면 该地区的人口 우리가 该라는 말은 쪄도 좋아요. 나도 좋아요. 그거는 앞뒤 내용에 따라서 편한 거, 어울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냐면 양사가 들어있다는 거는 좀 아시면 좋아요. 这个地区 혹은 那个地区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는 짜이가 그럼 부사일 때 혹시 뜻 아실까요? 짜이 부사일 때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지속을 나타내요. 주니엔이란 부사는 해마다 점점 부사를 2개 쓰고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이런 것들은 사실 4급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의 분위기라면.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목적어가 좀 들어오실 건데 오늘 주어의 장소성이 나오는 게 2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장소 주어들은 보통 명사 이런 뒤에다가 샹이나 시아나 쫑이나 이런 방위사를 붙여서 장소화시키는 주어들을 말하는데요. 자, 2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사는 바이말러, 가득 놔뒀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적어는 뭐를 가득 놔둘까요? 예, 리시슈가 되겠죠. 그럼 요게 장소 주어가 될 겁니다. 둘이 합쳐서 책꽂이 위에 라는 주어성이 되면서 책꽂이 위에 역사책을 가득 놓아두었어요. 자, 이번에는 97번. 이런 건 다 꾸미는 말입니다. 요 동사성이죠. 学习资源 명사성이고요. 网络上이라는 장소성이 보이고 지치란 말은 그냥 非常很 같은 매우를 나타내는 정도부사 중에 아주 고급진 5급에 들어가는 非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일단 주어가 되냐면 얘가 장소 주어가 되고 거기에 있어야 돼요. 뭐가 학습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얘를 꾸미는 말이 되도록.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는 있습니다. 학습할 수 있는 자원들.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자료들? 极其丰富的, 非常丰富的 하고 꾸미는 식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동사 수렴을 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는 시자문. 동사가 시가 들어가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어 이퀄 목적어. A는 B. 이런 이퀄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관형어 있죠. 주어 앞에 꾸미는 것도 관형어고 목적 앞에서 꾸미는 것도 관형어입니다. 관형어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어순 관계 중에 하나가 지시대사라는 건 쪼나 나를 얘기하시는 거고 수량사는 이제 이거, 량거, 수사, 양사 합친 말이죠. 그래서 뭐 쪼거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쪼 없이 뭐 이거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지시대사와 수량사는 최소 형용사보다는 꼭 앞에 놓는 거는 굉장히 4급에서부터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거를 먼저 쓰고 형용사 쓰죠. 이거 총밍더 하이즈 하셔야지 총밍더 이거 하이즈 하시면 안 된다. 수량사는 항상 형용사보다 앞에 두어라 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실게요. 꾸미는 말이네요. 꾸미는 말. 시 중심이 될 것 같아요. 그쵸? 역시 이외에도 꾸미는 수량사죠. 수량사. 띠디가 주어가 확실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부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올 거고.
그리고 얘가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죠. 즉 남동생은 이퀄 뭐이다? 치오미. 뭐 축구팬을 보통 많이 얘기하죠. 축구팬이다. 그럼 나머지만 잘 이제 나열하시면 되는데 정징은 이미 붙어 있어요. 남동생은 예전에 이었다. 보통 우리가 정징이란 말을 썼을 땐 지금은 좀 아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때 치우미는 치우미인데 꾸미는 말 두 개. 펑광더 하면 거기 미쳐 있다는 얘기예요. 형용사 성격이죠. 형용사보다 앞에 이외를 써달라고 방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외 펑광더 치움이라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릴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빠지지 않죠.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일반적인 동사는 뒤에 명사나 대명사, 어쨌든 명사 성격이 대부분 목적어로 와요. 칸 하면 슈, 책 명사잖아요. 취 하면 중고, 중국 명사잖아요. 그런데 일부 동사는 뒤에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단어가 목적어에 꼭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쥐에더 정도 되겠습니다. 쥐에더 보시면요. 我觉得他 이렇게 끝날 수가 없죠. 나는 그녀를 느껴요. 이상하죠. 我觉得她很漂亮. 형용사 하나 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런 목적어를 서술성 목적어라고 해요. 혹은 我觉得他应该学汉. 이번엔 동사예요. 나 걔 중국어 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목적어 안에 다시 형용사나 동사 같은 서술성 목적어가 들어간다. 그래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오늘 볼 때 참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예요. 학생분들은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워도 나오고 워먼도 나오고 그쵸? 네. 그리고 동사의 성격도 막 여러 개가 나와요. 치다이, 기대하다도 있고 이엔지양, 연설하다도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렇게 쥐에더 같은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이 안에 들어갈 것인가. 자, 뭐가 앞일까요? 기대하겠죠. 뭐를? 연설하는 것을. 되셨어요? 그 다음 헌을 붙였어요. 우리가 정도부사라고 해요. 매우 아주 몹시 대단히 하는 것들. 정도부사는 거의 대부분 형용사를 꾸미지 동사는 잘 안 꾸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취 안 되죠? 헌칸 안 되잖아요. 헌이 동사를 꾸미는 건 동사의 아주 소수인데 제일 많은 동사들이 감정적인 거 좋아하다, 헌시환, 난 너 너무 사랑해, 헌아이니 이런 것들에 헌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사들이 헌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기대하다는 일종의 사람의 심리, 감정을 묘사하는 동사로 헌치따이가 말이 되지만 헌이 엔지양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얘를 문장 전체에 주어로 놓고 요게 동사가 되고 나머지를 이렇게 안에 싹 집어넣는 그런 구조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즉 나는 매우 기대하는데 그 안에 또 동사가 섞여 들어오는 서술성 목적어. 그 안에서는 또 동사가 두 개 들어옵니다. 라이가 있고 이엔지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동사를 나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순서대로 일단 와야지 연설을 할 거 아니겠어요. 강연을. 그래서 타, 라이 합니다. 어떤 학교? 우리 학교. 아니면 원문을 쓸 자리가 없죠. 우리 학교에 와서 이엔장 강연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서술성 목적어. 요거 오늘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자, 그 다음 시량보어예요. 자, 시간과 시량을 중국어에서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지금 3시인 거랑 3시간 동안 뭐뭐 한 건 다르고 지금 우리 9월인 거랑 9개월 동안 중국에 있었던 건 다릅니다. 7시에 뭐뭐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7시간 동안 뭐뭐 한 것은 시량이 되는 거고요. 시간은 동사 앞에서 쓰게 돼요. 우리가 서술어 앞에서 서술어를 꾸미는 걸 뭐라 부르냐면 부사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시간 부사어. 하지만 시량은 서술어 뒤에서 꾸며요. 우리가 서술어 뒤에서 꾸미는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름이 시량 보어. 자, 타메이텐 그는 매일 샹빠는 이합동사죠. 출근을 해요. 7시에라고 하는 것은 시점, 시간이죠. 그럼 동사 앞에 7시에 출근하시는 거고요. 그는 맨날 일해요. 7시간 동안 하는 건 뭐예요? 시량이죠. 그거는 동사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티엔이라는 말은 시량이죠. 그래서 좀 이따가 동사 뒤에
놓도록 하시고요. 左右라는 말은 우리가 숫자 개념에 쓰여서 숫자를 어림수로 대략 이렇습니다 라고 연결되니까 10天 左右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거가 꾸밀 수 있는 말을 찾으니까 뭐밖에 없냐면 이 전람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향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빠자문에 빠 대신에 뭐뭐쓸 하고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부사로 장차 뭐뭐일 것이다. will을 쓰는 영어로 치자면 지금은 빠가 쓰일 수 있는 다른 어떤 명사가 주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장차 지속될 것이다. 순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전람회는 장차 지속될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실향부어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겸어문. 겸어문이라는 이름은 학생들이 그냥 알아요. 겸어문. 근데 실제로 왜 겸어문이라고 불러요? 하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던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겸어문의 이름의 어떤 이유부터 조금 알고 가도록 하실게요. 겸어문은 한 문장의 서술어가 2개 혹은 3개 이렇게 들어오는 문인데 그런 거는 연동문도 있잖아요. 연동문도 한 문장의 동사가 이렇게 V1, V2, 많게는 V3까지 들어와요. 근데 연동문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 주어가 있을 때 모든 동사들이 이 주어에 대한 얘기를 해요. 我坐飞机 나는 비행기를 타고 去中国 중국에 가서 学汉语 전부 다 내가 비행기 타고 내가 중국 가고 내가 중국어 배울 거고 전부 다 주어가 연속성을 가져요. 근데 겸어문은 동사가 여러 개라도 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자 일단 2개짜리 동사 他让我学汉语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나를 시켰죠? 걔가 나한테 시켰죠. 근데 공부는 누가 할 거죠? 내가 할 거거든요. 주어가 전환이 되죠. 이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요게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그가 시켰어. 나를. SVO. 네. 이번에는 요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我学汉语 나는 배워 중국어를. 사실은 2개의 문장이 이렇게 오다가 도킹했어요. 붙었어요. 이때 이 도킹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我예요. 我를 가지고 이 두 문장이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은 앞에 동사에겐 분명히 목적어 역할을 했는데 뒤에 동사에겐 또 주어 역할을 뭐 한다? 겸한다. 그래서 이것을 어법적으로 무슨 어라 부르냐면 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겸어가 있는 문장이다 해서 겸어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동문은 주어가 동사 하나에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동사들이 온다 해서 연동문인 거고요. 겸어문은 겸어가 존재한다고 해서 겸어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는 이제 랑 가장 기본적인 겸어문 들어올 거예요. 그럼 뭐가 뭐로 하여금 순서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한번 띄워볼게요. 这次夏 이거 夏令 요 글자 夏令营 이번 여름 어떤 캠프는 요게 다 오타가 좀 있네요. 자 V1입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수학이 아주 크게 만들었죠. 이때 나를 뭐뭐하게 만들었으니까 랑에게 원은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내가 수학이 크기 때문에 뒤에 서술어들에게는 워가 주어가 되면서 워가 겸어, 전체가 겸어문 구조가 되셨어요. 해서 한 2-3 문제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만 잘 넘겼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쓰기 이 부분 가실게요. 쓰기 이 부분 오늘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죠? 별로 어려운 단어가 없었어요 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단어들끼리의 연관성도 비교적 강해요. 手术, 수술이죠. 하다가 필요하셨을 거예요. 动手术 혹은 做手术 두 가지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手术很成功, 성공적이다. 요런 이제 분위기가 있어야만 조금 더 표현이 다양해졌을 것 같고营养,营养하면 丰富죠 뭐. 그래서 营养이 很丰富 하고 서술어로 쓰거나 아니면 꾸미세요. 풍부한 영양, 丰富的营养 이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否则 뭐 이런 건 4급 접속사잖아요. 영어로 치자면 if not,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서 보통 앞에 어떤 제안이나 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이렇게 안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일종의 가정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按照 이런 거 다 4급 전치사에 들어가니까요. 뭐뭐에 따라 어떤 按照原来的计划 원래 계획에 따라 이런 것들이죠. 恢复 제일 많이 쓰는 말은 健康 그래서 보시면 수술
그럼 당연히 역량이 아주 필요할 거고 나중에 건강 회복할 거고 굉장히 연관선상에 있는 이야기 만들기 별로 어렵지 않은 글이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쓰기 일부분 쓰기 이 부분에서 첫 번째 5개 단어로 하는 작문 같은 경우는 최근 시험에서 가장 쉬운 단어들 그리고 가장 연관성도 좋은 단어들로 출제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9월 시험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우리 최현정 사단의 윤효정 선생님 그리고 저 리우팡팡 라오스 해서 3명의 선생님이 함께 다 이게 머리를 맞대고 준비한 거니까요.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통 HSK 시험 치실 때요. 한국 사무국 이용해서 많이 시험 응시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요. 한국 사무국 말고도 HSK 시험 응시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곳이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 대교도 한국 시험센터라는 것을, 여기 시험센터 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똑같아요.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시험을 치는 건데 단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시험장 개수가 제일 많아요. 한국 사무국보다 많아요. 거의 전국에 30여 개 정도의 고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좀 고시장의 환경이 좀 많이 좋은 편인데 여기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고시장 같은 경우는 강남 고시장이 있어요. 서울 강남 고시장이 어디냐? 바로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 이 학원 자체가 바로 고시장입니다. 이건 정말 사실은 대박 사건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맨날 공부하고 수업 듣고 했던 그 환경 그대로 아는 얼굴들하고 같이 시험을 친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로가 되죠.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직접 신청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시험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한국 사무국 통해서 치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되게 가까운 곳도 이미 멀어. 그냥 여기 한번 들어오셔서요. 혹시 시험센터는 똑같은 시험을 치는데 뭐 더 가까운 곳이 우리 집 근처에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번 시험을 이제 쳐보니까요. 듣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면이 어떻게 어려워졌냐면, 막 속도가 많이 빨라지거나 혹은 그대로 불러주지 않거나 이런 게 늘었던 게 아니라 보기의 길이가 늘어서 보기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자꾸 이게 시선을 뺏기게 돼요. 한 곳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뒷부분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순서대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막 뒤집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번엔 난이도를 좀 많이 높였다. 나머지 독해나 뭐 쓰기 부분은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우리가 공부하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오늘 시험으로 너무 충격받고 막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좀 못 치셨으면 내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좀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잘 치셨으면 아, 나 6급까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겠다 라고 용기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